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급락 흐름 나타냈습니다. 유럽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까지 모두 폭락 흐름 나타냈는데요. 일단 이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8%가 넘게 빠졌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8%가 넘게 빠졌는데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이 코스피가 199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공포지수가 8년 3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22% 이상 급등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2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반도체 부분이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반도체가 전년 대비 증가를 기록한 것이 무려 15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1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점인데요. 코로나19 영향에도 견조한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 그리고 D램 계약 가격 상승세가 플러스 성장에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향 디스플레이 셋업 영향으로 1분기 매출액은 2,123억에서 1,320억으로 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향 디지털 장비 매출이 2월이 되는 거지 1분기 나오지 못한 것이 이제 2분기나 3분기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1년 연간 전망치는 큰 변동이 아직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올해 전망치는 매출액 1조 775억 원, 전년 대비 무려 76% 성장, 영업이익 역시 1,564억 원으로 280%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7,080억 원, 전년 대비 92%, 디스플레이 부분이 4,700억 원, 전년 대비 57%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주요 고객사의 반도체 투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21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승의 스토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38,000원, 손절라인 28,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IPS 시초에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연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10미닛 시간은요. 샘플러스 박현욱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해주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장 전략부터 마련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좀 빠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 1% 넘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현욱 전문위원분께 이 오늘 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대형주 S&P 500 지수가 7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였습니다. 연속 하락 폭만 마이너스 14.6%에 달했고요. 주말 나스닥 100 상승 상위 종목은 엔비디아, 오토데스크, 시애틀 제네틱스 등 반도체 및 바이오 주식이 상승을 했고요. 하락 상위 나스닥 100 종목으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등 항공주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란, 아시아, 일본, 한국행 비행 노선이 축소된 게 주 원인이었고요. S&P 100 지수를 보면 상승 상위는 GE, 엑슨모빌, 퀄컴 등 IT 및 정유주였고요. 하락 상위 종목은 듀폰,
길리아드 사이언스 등 화학, 바이오 종목 등이었습니다. 미국 연준이가 3월 17일, 18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장중에 멘트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CME 30일 금리 선물 95% 확률로 현재 금리에서 0.25%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전 워싱턴주 사망 1명 했는데 국외 여행 간 적도 없고 확진자 접촉도 없는데 이미 지역사회에 퍼져 있다는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멕시코 국경도 추가적으로 폐쇄를 고민 중이라고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번 주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변동성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추가 하락 시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이번 주 중에 미국 반등하고 우리나라도 급 반등 시에는 단기로 분할 매도로 추가 하락 시장에 대비하는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정민 소장님께 오늘 시장 흐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이슈가 사그러들기 전까지는 계속 좋지 않은 흐름을 좀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나 이러한 부분들 관점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씩 뭐 비중을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기존에 매수했던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쪼개서 진행하는 방식이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로 좀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2월달, 1월달 올해 1, 2월에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흐름들을 끌어올라가면서 지수가 박스권 형태의 부분들을 흘러가면서 기대를 하는 듯 했지만은 결국은 전일자, 전거래 일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큰 하락폭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이러한 부분들이 리스크를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어느 정도의 그 매수세의 흐름, 매수 포지션으로 전향이 돼서 올라왔을 때 매수를 좀 하는 관점을 뒀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현재 기관의 경우에도 지수의 방어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 전체적으로 개인의 매수세에 대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보다는 기관의 방어적인 형태를 통한 부분들에 대한 포지션을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상승적인 흐름들을 가져가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3월에는 감사보고서 시즌이 같이 엮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는 좋은 흐름들보다는 그다지 그 긍정적인 흐름들보다는 부정적인 흐름들이 좀 더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감사보고서 연장 기한을 좀 더 넓게 가져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작년과 재작년의 그 상장 폐지와 거래 정지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3월도 어느 정도의 지수 영향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지수 하락적인 부분들을 브레이킹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긴 하겠지만은 미국 지수에 따른 흐름들이 점차 그렇게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는 좀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세를 좀 어느 정도 잠재워야 되고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어느 정도의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국내 증시 3월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보다는 보수적인 흐름을 통해서 지지 구간을 통해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전략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지난주에 상한가를 기록한 이 지분킥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욱 전문위원님의 이 지분킥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금요일 날 동양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동양의 섬유 부분에 100% 자회사인 한일합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마스크 외피에 사용되는 부직포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부직포는 한일합섬 매출의 약 25% 정도를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판본드 부직포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기존의 종이나 직물, 단섬유를 대체하는 장섬유 부직포로 매년
10%대 성장세를 기록을 하는 물품인데요. 폴리프로필렌이 원재료입니다. 의령에 공장이 있는데 스판본드 사업부의 가동률은 90%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동양이라는 종목은 데미콘 제조 및 판매로 더 유명한데요. 건설 부자재 매출이 약 3,500억 원대로 전체 회사 매출의 약 6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데미콘 제조, 건설 부자재가 주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데미콘 및 건설 부자재는 시장 점유율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서 소수의 많은 시장 점유율이 2.5%밖에 동향이 되지 않는데 많은 기업들이 소수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경쟁업체로 마진율이 굉장히 낮은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동사도 PBR이 0.37밖에 되지 않는 전통적인 자산주이고요. 시가총액은 전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약 3,300억 정도 돌파를 하였습니다. 데미콘 부분의 시장 가동률은 23% 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건설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낮은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진기업이 24%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1대 주지이고요. 유진투자증권도 계열사로 5%를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유진 계열사 중에 한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반종민 소장님께 이 전일장 지분킥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예, 저는 이제 SV 인베스트먼트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그 공모 후에 첫 상장 거래 이래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한번 쭉 빠졌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그 어떻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한 40억 정도의 투자를 했던 것을 1,000억 원 정도의 그 수익을 봐서 회수를 했던 부분들을 통해 어떻게 보면은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이슈가 크게 사라져버린 종목이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는 뭐 방탄소년단 관련된 부분들 이슈를 통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였지만은 뭐 키이스트나 뭐 DPC와 관련된 종목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던 부분들은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 중소기업 그 투자 창투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새로운 투자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승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존재를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거래일이죠. 전거래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뮨메드 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소식에 상한가를 쳤던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임상 소식이기 때문에 제품을 그 승인을 통해서 매출처를 확대를 하고 그 부분에서 제품이 출시가 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굉장히 크게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 흐름을 타서 올라가는 흐름만 가져갈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일자도 어떻게 보면 호가창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상한가의 기록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 갭상승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그냥 이슈로서만 남기면 괜찮은 종목이고 이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또한 투자를 지향하겠다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없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절대 보시면 안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일전에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올라갔을 때 큰 수익을 보고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큰 수익을 보고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지금 나오는 임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은 있지만은 정확한 투자처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한 기대 심리를 가져가기에는 장기적인 기대 심리를 가져가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SV 인베스트먼트는 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오늘 장에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진행하시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겠고요. 뭐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가져가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매수는 다소 지향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낫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빅히트 엔터가 추후에 상장적인 부분들을 통해 한 번 더 부각을
받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 SV 인베스트먼트는 방탄소년단과 이제 그런 관련이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임상 치료제 임상 승인이지 뭐 확정이 돼서 뭐 제품이 판매가 된다는 부분들을 아직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들보다는 단기적인 상승폭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종목으로 좀 예측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3월 2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폭락 흐름 이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블랙위크였는데요. 유럽 증시도 빠졌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폭락하면서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 한 달 만에 시가총액이 7천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폭락 흐름 나타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양시장이 모두 주간 기준으로 폭락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8%가 넘게 빠졌습니다. 1990선 아래로 내려왔고 1987선에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 형성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 주 동안 8%가 넘게 빠졌습니다. 시장 610선까지 빠졌고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이 코스피 지수가 199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공포지수가 22% 이상 급등했고 약 8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이제 관련해서 이 정부 측에서는 계속해서 좀 대응안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5일의 추경안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신속 집행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도 반등 흐름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반등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 보이는데 삼성전자 1% 가깝게 반등하네요. 54,700원대까지 올라왔고 SK하이닉스의 반등폭은 더욱더 큽니다. 2% 이상 반등합니다. 89,700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반등 나오고 있고 네이버도 0.57% 이상 반등합니다. 일단 오늘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시장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반등 흐름 나타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빨간불인데요. 일단 LG화학 1% 가깝게 반등합니다. 일단 LG화학의 경우에는 최근 좀 급등했기 때문에 이 폭락장 속에서 이 하락폭이 더욱더 컸습니다. LG화학 오늘은 37만 1,5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36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7만 원대 회복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현대차는 1% 가깝게 반등합니다. 삼성 SDI도 1% 가깝게 반등이고요. 10위권에는 삼성물산 자리하고 있습니다. 1% 가깝게 반등하면서 10만 6,5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는데 일단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합니다. 1% 이상 반등하면서요. 7포인트 올려냈고 618포인트까지 올려냈고요.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0.56% 이상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998선까지 내려왔고 오늘 증권사에서는 코스피가 2,000 밑으로 내려오면 적극 매수로 대응을 해볼 만하다 이런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양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자,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코스닥 시장이 오늘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강한데 1% 반등 나오는 종목들 1위부터 5위권 중에서 세 가지 종목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이상 반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5,600원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 SC 등 이제 호재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폭락장 속에서도 그렇게 큰 급락이 나온 종목은 아닙니다. 오늘 1% 넘게 반등 나오고 있고요. HLB는 1% 가깝게 상승을 가져갑니다. 97,000원대까지 올라왔고 CJ 이름도 마찬가지로 1% 반등 나오네요. 127,1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1% 이상 반등합니다. 74,500원대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2% 이상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30만 원대 회복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KMW도 마찬가지로 이 급락장 속에서 5만 원대가 깨졌는데 오늘 1% 가깝게 반등합니다. 49,000원대까지 회복됐고 에코프로비엠도 2% 이상 반등 나오네요. 83,100원대 그리고 9위권은 휴젤 자리하고 있습니다. 10위권은 SK머티리얼즈 1% 이상 반등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8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인데 박현욱 전문위원님 현재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SI 통합 테마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거 먼저 좀 오기 전에 사실은 지금 주말에 안철수 의사 부부가 대구를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안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잠깐 테마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어제 지난주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네트워크 관련 언택 관련주라고 하죠. 지금 오파스넷, 오픈베이스, 닉네트, 한일네트워크 등이 강세를 보이고요. 금요일날 상한가를 쳤었던 SB 인베스트먼트도 강하고 Q캐피탈, 컴퍼니K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도 굉장히 강세에 강한 테마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강한 게 전자인증, 카카오, 한컴위드 종목 등이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주도 부산가스, GSE, 저평가 메리트를 보이면서 서울가스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역시 IT주 빠질 수 없죠. 시스템 반도체, 지금 하나마이크론, 넷패스, 테크윙, SFA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테마도 강세 테마를 보이고 있고요. 마리화나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AI비트, 뉴프라이드, 의성 첨단소재 같은 종목들도 아무래도 지금 비주도 업종 중에 테마를 받고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관심 섹터 좀 살펴주신다면요? 네, 오늘은 금요일날 52주 신고가를 찍은 BC월드 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월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를 공급하는 유통업체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거기에 BC월드 제약의 피로킨정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수의 테마주이기도 하죠.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면 BC월드는 소화성 궤양, 골다공증이 35%로 가장 많고 마취통증약, 즉 감성 통증 치료, 근이완제, 마취 및 진통제가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항생제 및 결핵 치료제가 23%의 매출 비중, 순환계약, 고혈압, 고지혈증이 약 19%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사제로 동결 건조용 가동률이 89%로 풀 가동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주사제 액상용이 약 6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캡슐이나 정제용으로 얘기가 나오는 내용 고형제는 약 55%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 쪽으로의 매출이 500억 원으로 9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출은 약 50억 원대로 나머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병원이나 약국에 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연구개발 비용, 즉 R&D 비용이 15%나 되는 굉장히 매출액 대비해서 R&D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이고요. 특허는 국내가 16건, 해외가 27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약물 함유, 처방성, 비립자의 제조 방법 등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 배당률은 0.5%이고요. 최대 주주인 홍성한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텔레 주주이면서 34%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제약 바이오 회사 치고는 굉장히 탄탄한 대주주 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작년 매출, 재작년 대비한 작년 매출 영업이익 손익을 공시를 했는데 아직 감사보고서 나오지 않았지만 순익, 매출액, 영업이익을 공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매출이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마이너스 6%, 30%, 32% 감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나니피딘이라는 제품을 작년에 회수해서 폐기한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연결 순이익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공급회사인 BC월드 헬스케어 지분법 손실이 반영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상환전환 우선주 관련되어서 1심에서 판결 손해배상한 거를 충당금을 미리 설정을 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에 반영되었던 이례적 요인들이 많이 제거가 되어서 수익, 매출액, 이익도 의미 있는 점핑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17,000원 근처로 했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손절가를 제시하는 대신에 15,000원 아래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 시 비중 확대 매도 전략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장 10미니 샘플러스 박현욱 전무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코나아이 올라와 있고요. 2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부터 2위까지 모두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4위에는 포인트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고요. 19%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미코 올라와 있는데요. 19.44%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알서포트 올라와 있습니다. 2월 6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2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홍서민 팀장의 SV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2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위부터 4위까지 종목들 차지하고 계신 반종민 소장님 모셨는데 일단 2위에 올라온 알서포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때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알서포트는 그 재택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주목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아무래도 그 단기 과열 상태이다 보니까 호가창이 뭐 정상적인 호가창은 지금 현재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 구간에서 봤을 때도 계속 지지를 받아주는 부분들이 있고 추세가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재차 그 흐름들을 유지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알서포트는 한 달 정도는 계속 강세 흐름들을 가져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카카오나 여러 이제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IT나 그 원격 교육 또한 원격 제어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알서포트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쿄를 통해서 텔레워크 관련된 부분들도 추후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코로나로 그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텔레워크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의 단기 과열 이러한 부분들을 좀 풀어지면은 그때는 좀 매수를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비중을 작게 들어가서 매수를 진행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케어랩스입니다. 이 케어랩스는 그 엘로 모바일 그 그룹의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업체로서 헬스케어 미디어 플랫폼 및 헬스케어 솔루션 부분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는 종목이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매출처는 병의원 또한 약국 등이고요. 또한 헬스케어 디지털 마케팅 부분에서도 주요 매출처는 광고주를 통한 매체의 활성화를 통한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2018년도 3월에 상장 시 65,000원까지 도달을 했던 종목이고요. 그때 65,000원대 최고점을 갱신한 이후로부터 1년 반 동안 크게 대폭 조정을 받은 종목이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저점 갱신을 한 이후로부터 보합권으로 흐르다가 올해 11월부터 상승폭을 보이면서 추세 전환을
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하락폭을 막아줬던 부분들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흐름이 굉장히 좀 나쁘지는 않고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데일리 블록체인의 자회사인 코스닥 상장사인 헬스케어 의료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업체인 케어랩스가 어떻게 보면은 지분 매각에 따른 인수 기대감을 좀 가져가면서 하락 추세를 막으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전에 그 65,000원에서 10,000원까지 하락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폭을 더 이상 보여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매각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달 본 입찰을 앞두고요. 그러니까 올해죠.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본 입찰을 앞두고 원매자가 추가로 등판을 하면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메이플 투자 파트너스와 GC 녹십자 컨소시엄은 최근 매각 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케어랩스 경영 인수권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인수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녹십자는 유한 책임 투자사로 통해서 투자에 참여하는 형태를 보여줄 것이고요. 또한 케어랩스는 케어랩스 매각은 SG 프라이빗 에쿼티 그리고 어필 마 캐피탈 등의 이제 세 곳을 통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에 최근에 녹십자까지 이제 뛰어들면서 한 곳을 더 추가하여 4파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C 녹십자 헬스케어 사업 확정을 나섰기 때문에 녹십자도 이번 임수전에 대해서 크게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헬스케어 사업적인 부분들을 통해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케어랩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1년간 조정을 받다가 작년부터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매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저점 매수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65,000원에서 10,000원까지 급속도로 하락을 했을 때 다시 이제 보합권을 흐르면서 그 하락폭을 막아줬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번에 인수전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해도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수가 완료가 되면은 단기적인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대적인 그 매도 전략을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0,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2,000원입니다.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SP월셀입니다. 이 SP월셀은 그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제조 및 판매 업체로서 어떻게 보면 수소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에 그 18년 상장 후에 조정폭을 굉장히 봤고요. 작년 1월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뒤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맨 처음에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공모를 통해서 상장을 했을 때 크게 상승한 뒤에 대폭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6개월 또한 12개월 뒤에 상승한 흐름들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SP월셀을 워낙 이제 본격 본 사업이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제조 및 판매 업체로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대폭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점으로 43,000원까지 상승을 했지만은 이후에 이제 대폭 조정을 받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을 받으면서 수소 경제 관련된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조정폭을 굉장히 크게 받았고 작년 8월까지 최저점 갱신을 하면서 흘러가다가 이후에 조정폭을 맞고 재차 흐름들이 바뀐 종목이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작년 10월에 한 번 더 상승을 했다가 조정폭을 받고 재차 2차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해 1월에 추가 상승을 보여줬지만 최근 지수의 영향을 통해 하락폭을 좀 크게 가져갔던 종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종목인데 좀 이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수소산업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더불어 건물 가정용 친환경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시설 등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여름에 큰 역할을 굉장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겠거든요. 아무래도 폭염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전기량이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소와 관련된 이러한 수소 전지를 통한
수소 전지를 통한 그 전기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이 SPO셀이 추후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431억 원의 투입과 수소 핵심 부품 등 이제 고부가 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도 집중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정책을 통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요. 수소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SPO셀이 어떻게 보면은 큰 상승 흐름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 조정을 받았을 때 외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 기관의 매수세도 같이 들어와주는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지수 하락으로 인한 하락폭을 크게 가져갔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을 통해서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슈를 부각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그 2월에 굉장히 공매도량이 증가를 했지만 점차 그 공매도량이 줄어들었던 부분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공매도량이 줄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좀 높습니다. 35,000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좀 짧게 잡으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점이 소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알서포트의 경우는 현재도 4% 가깝게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케어랩스 그리고 S퓨어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써니전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구 의료봉사를 나섰다는 소식 오늘 아침에 좀 전해졌는데 이 8% 이상 급등하면서 4,0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4,400원대까지 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반점희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그 안철수 관련된 종목으로서 써니전자가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던 부분들은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총선과의 좀 이슈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지만 정치와 관련된 테마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엮이느냐에 따라 굉장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써니전자는 아무래도 안철수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엮여적인 부분들이 있지만은 일전에 제가 2018년도에 안희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엮여졌던 부분들이 존재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좀 더 보자면은 솔직히 지금 총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연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총선에 관련된 이슈를 지금 부각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봤을 때는 3,900원부터 4,300원 부분에 그 두터운 매물대를 지지를 받으면서 흘러가는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일전에 조정폭을 받으면서 내려왔다가 터치를 했다가 재차 올라가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좀 그 총선과 관련된 이슈 또한 이 안철수의 행보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좀 높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오후전까지 흐름을 봤다가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전에 1월에 상승을 했을 때 4,100원부터 4,100원부터 5,000원 사이에 갭을 띄워주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메꿔주면서 흘러가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 구간에서 보합권을 흘러가면서 그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그 매물들을 채워가는 현상들을 보여줘야 좀 더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매수를 시점을 봤을 때 들어간다 하면은 5,200원에 어느 정도의 반주 정도는 매도를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총선의 그 스케줄의 흐름을 봐야 되는 부분들을 존재는 하지만은 그래도 상승적인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은 맞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비스 TNC인데요. 오늘 21%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1960원대까지 좀 고가를 높이기도 했는데 이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라는 소식에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최대 주주 변경 관련된 부분들은 큰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매우 크게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봐서도 그렇게 나쁜 흐름들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어느 정도의 추세 그 조정폭을 막아주면서 흘러가면서 이렇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의 일정한 박스 구간의 형태를 통해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줬거든요. 물론 이제 상승 흐름들을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이슈를 통해서 올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좀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우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갭 상승을 통해서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관련적인 부분들을 이슈를 부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면 괜찮겠고요. 주주를 수반한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매우 크게 존재를 한다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갭을 상승을 하면서 뛰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작용이 되고요. 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형 구간에서 좀 부담스러운 구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의 매도 반 정도의 매도 전략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 최종 목표가는 아무래도 2,000원 이상을 바라보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2,000원 이상을 통해 보면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반 정도는 매도를 하는 전략이 괜찮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다소 좀 지금 어렵고요. 사실상 신규로 진입하기 좋은 시기는 1,600원이 때였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올라갔을 경우에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부분들이 존재를 하지 않고 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 시에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매우 크게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대응하기가 지금 매수를 시점을 통해서 매수를 했을 때 급하게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조미 소장님의 종목 한 가지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알서포트가 현재 급등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4%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좀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전에 그 추천을 했었던 시기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300선을 저는 좀 300선을 노려준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300선 지금 차트 흐름을 봤을 때도 이 300선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보면서 이때는 그 알서포트에 대한 뭐 큰 이슈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가 상승하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300선을 돌파를 하면서 매물들을 어느 정도에 채워가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매우 크게 존재를 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택근무의 확산이 지금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한 단계 상승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도 뭐 그렇게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제가 봤던 구간 1차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왔던 부분들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뭐 비중을 뭐 30% 들어간다 했을 때 반 정도만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좀 노려보는 게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조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출발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에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장이 변동성이 심하고 이제 거의 이제 바닥권에 근처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료를 안고 있는 종목 중에 두산 퓨얼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이제 수소경제 로드맵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작년에 두산에서 인적 불안해서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2014년도에 미국 클리어 엣지 파워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연료전지 사업에 이제 진입을 했고요. 2017년도에 익산에다가 63메가와트급 생산 규모를 갖추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그 연료전지 시장이 지난 그 2018년도에 300메가와트에서 2040년도까지는 15기가와트까지 가파른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게 그 현재 연료전지 시장의 흐름이고요. 지난 그 인적 분할을 해서 뭐 재무제표 보기는 어렵지만 지난 그 2월 10일 날 회사가 발표한 4분기 영업과 매출액 실적을 보면은 2,212억 매출의 영업이익 195억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정적으로 회사가 이제 영업에 기반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올해도 한 4천억에 한 영업이익 230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뭐 괜찮은 실적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회사가 그 지난 4분기에도 한 5천억 정도 이상의 그 수주 실적을 거뒀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해서 한 1조 2천억 정도 수주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의 가능성을 이제 발판을 갖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한 80-90% 정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거의 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 시장 점유율 90%의 와트수로 따지면 440킬로와트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요번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하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보면은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해외 기업 블룸이라든가 피어스 에너지가 있는데 이 회사들의 아주 주가 상승이 아주 컸었습니다. 그런 것은 새로운 어떤 지금 현재 주정받았을 때 IT의 대안주로서 한번 주가가 움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연료전지 두산 피어스뿐만 아니라 해외 이제 블룸이라 이런 쪽의 회사도 꾸준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비교하면서 주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현재 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는 이런 회사를 이번에 조정받을 때 한번 저점 매수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뭐 현저가 매수 괜찮다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6,3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67% 하락 전환됐습니다. 1973선까지 빠졌는데요. 일단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198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좀 밀리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 호주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가 함께 밀리면서 우리 시장 하락세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1972선까지 빠졌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2천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은 다시 한번 저가 매수 들어오지만 외국인이 오늘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가 1% 가깝게 빠지네요. 53,7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계 좀 창구 쪽에서 크게 팔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SK하이닉스 쪽은 이 외국계 창구 쪽에서 좀 사주면서 현재 1%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88,800원대에서 현재 시장 거래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0.5% 빠지면서 현재 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하락 전환됐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은 오늘도 빠집니다. 1% 이상 급락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주 반등 하나 했는데 하락폭이 더욱더 큽니다. 1% 이상 빠지면서 다시 36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현대차도 1% 가깝게 빠집니다. 이 자동차 업황 자체에 대한 우려감 계속 나오고 있고 11만 4천 원대 그리고 셀트리온 1% 가깝게 빠집니다. 오늘 16만 8,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삼성 SDI가 0.68%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에 비해서는 하락폭 크지는 않지만 일단 29만 원대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삼성물산도 0.47%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0만 5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가보시죠. 네, 양시장이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코스닥 시장 0.4% 넘게 하락하면서 60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본 증시가 니케이 지수가 1% 이상 빠지면서 우리 증시도 함께 좀 커플링되면서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 이 코스닥 시장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했습니다. 1% 이상 강세를 나타내면서 614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거의 8포인트 빠지면서 607포인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과 기관 매수하지만 소폭에 그치고 외국인도 66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대금이 좀 적은 만큼 거래대금 몰리는 쪽으로 시장 변동성 큰 상황인데 펄어비스가 0.73% 상승 흐름 나타냅니다. 일단 게임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만 8,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셀트르 헬스케어는 현재 하락 전환됐습니다. 1% 가깝게 빠지네요. 64,200원대 그리고 HLB는 0.5%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96,000원대 CJNM 약보합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의 경우에는 5G 종목들 오늘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 1.4% 하락 전환됐고요. 47,95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제 48,000원대까지 이탈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메디톡스가 1.8% 이상 상승합니다. 29만 8,800원대 장중한 때는 30만 원 선 회복하기도 했는데 일단 이 미국에서 대웅제약과의 소송 문제에서 메디톡스 쪽으로 좀 기울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고 보톡스주 전체적으로 잘 갑니다. 휴젤도 3% 이상 반등합니다. 38만 6,700원대 에코프로비엠은 1% 이상 반등하고 있고요. SK머트리얼즈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외환시장 오늘 그래도 이 원달러 환율이 1210원대에서 이탈되면서 1205원대까지 빠지면서 이 전주보다는 조금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최충석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석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전일 뉴욕 증시와 이제 유럽 증시가 코로나 악재가 지속 이제 반복이 되고 이제 증시가 급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인과 이제 기관 투자자 매물을 어느 정도 받아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이 저점이라는 판단 아래서 이제 지수 움직임을 따는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빚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지금 오늘 하락이 어느 정도 상승이 진행이 됐다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켜보셔야 될 거고 오늘 내일까지 해서 일단은 이번 주 초가 향후 증시 움직임을 좀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전장에 어느 정도 들어 올려줄 때 차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고 지금 저점 매수를 나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관점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하락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반대 매매 물량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신용 거래 이 비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1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외인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하고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는 500억 정도 많이 들어오는 물량은 아니거든요. 일단 이러한 상황을 천천히 좀 보시면 좋겠고 코스닥은 지금 외인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이제 샀다 팔았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지까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지금 상황에서 외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마 관련해서는 창투사 관련주들, 큐캐피탈, SV 인베스트먼트, 나우 아이비 그리고 일자리 취업과 관련해서 교육 관련주들 굉장히 괜찮고 지금 개학이 미뤄지고 개강도 미뤄지고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대체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육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애니 능률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 메가 MD 정도도 괜찮습니다. 네, 천천히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 유전자 치료제 분석, 시젠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들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나와 있습니까? 네, 일단 이스라엘 3차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 2월 제조업 PMI 확정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제조업 지수를 발표했네 단순히 넘기시지 마시고 향후 흐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기존에 이제 지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미국산 수입품 관세 면제 요청 접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제 증시를 많이 짓눌렀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도권 아파트 대출한도 축소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건설 관련주들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W 홀딩 컴퍼니 그리고 도올 산업은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기존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 제지나 마스크, 에탄올 관련주들 오늘은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이 나왔다가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자리에서 조금 반등이 나온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상승이 어느 정도 잡히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는 이제 만약에 눈여겨보실 거면 섹터군 다 돌고 돌았거든요. 사실 제가 거의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백신 관련주 정도에 한 번 더 반등은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추세가 잡힌 그런 백신 관련주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전거 관련해서 기존에 NSN 같은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줬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스 관련주들 있는데 이건 제가 보고서는 이제 차트를 보고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막 상승을 하진 않는데 차트들이 굉장히 잘 다듬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 관련주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학 이런 것들이 미뤄져서 온라인 수업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장전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접근 가능한 종목은 잘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시덴 같은 종목들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 진단 키트나 백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눌림목 구간에서 잘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동방이라는 종목, 저도 이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동방그룹 계열사 물류회사입니다. 항만하역, 육상, 해상 운송사업,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센터 같은 것들 종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어제 눌림 전 거래에 대해 눌림을 주고 오늘도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낙폭에 따른 반등 예상 구간이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물류 관련 업종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누리는 것보다 눌림에서 반등이 나오는 단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접근하신 것보다는 11선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 단기적으로 목표가 2,400원, 손절가는 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